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입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자, 먼저 첫 번째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우리 말 그대로 나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에 관한 러브스토리. 어떤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요, x-알파로 나눴습니다. 그럼 몫은 qx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가 될 거예요. 몇 차로 나눴으니까?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식에서요, r을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r을 여기서 표현하려면요, r을 표현하려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만큼이 없어져야 돼. 이만큼이 없어지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없어져요? 그래야지 r은 하니까. 그래서 여기 수치대 입법을 씁니다. 항등식에서 배운 것처럼 요걸 제로로 하는 값을 우리가 만들어요. x에다가. 그럼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x도 알파를 집어넣고 여기 있는 x도 알파를 집어넣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좌변 우변 다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얼마입니까? f 알파가 되겠죠? f 알파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f 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f 알파가 무슨 뜻이에요?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요. 요 식을 x-1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 요거를 제로로 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f1이 돼버리겠지. 다시 한번 gx라는 식이 있어요. 그 gx라는 식을 x-4로 나눴어요. 그럼 제로로 하는 값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x 대신에 4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4를 집어넣으니까 g4가 되겠지? 그치? g4. 자, 다시 한번 어떤 fx라 플러스 gx라는 식이 있어요. 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 제로로 하는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f-1 플러스 g-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fx, gx라는 식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x-2로 나눈 나머지를 표현하시오. 그러면 f2, g2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일반적으로 이제 식을 한번 표현해보면요. 어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눴어요. 이 c를 x-1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돼? 요걸 제로로 하는 값만 집어넣으면 나머지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뭐야? 계수의 합이네. 계수의 합은 x 대신에 1만 집어넣은 게 바로 계수의 합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다시 한번 요 식을 x-1로 나눴으니까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식이건 상관없어.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자, 요 식을 x-1로 나눴다고 쳐보자. 그럼 x 대신에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x-1로 나눈 나머지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여러분,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나머지를 표현하는 식인데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요 제수가 1차식일 때, 그 1차식일 때 그것을 제로로 하는 값을 x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우리 선생님 앞에서 조립제법을 안 배웠습니다. 조립제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 조립제법도 나눗셈의 일종이에요. 나눗셈 문제인데 나눗셈 표현하는 식인데요. 이것도 언제만 쓰냐면 제수가 1차일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요 식을 x-2로 나누래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여러분 나머지 정리를 하려면은 나머지만 구하고 싶으면 2 집어넣으면 되겠죠?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되는데 목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조립제법을 씁니다. 이렇게 박스를 쓰고 요거 계수들을 써요. 1, 2, 마이너스 6, 1 이렇게 계수만 쓰고요. 요걸 제로로 하는 값을 여기다 써요. 그럼 x 대신에 2를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맨 앞에 거는 그냥 떨어져요. 그럼 1이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한 값을 여기다 써요. 그 다음에 1로 내려갈 때 더해요. 4가 되겠죠? 또 2, 4, 8 곱해요. 그 다음에 더하면 2, 또 곱하면 4,
또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맨 뒤에 생기는 것이 요게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이 몫이 돼요. 그 나눗셈에서. 그래서 요것을 표현할 때 몫은 얼마냐? 몫은 요거 상수 1차, 2차가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조립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계수를 쓴 다음에 맨 앞에 거 풍덩 떨어지고 곱해서 쓰고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앞에 거만 풍덩 떨어지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를 갖다가 요것을 또 이번에 나누기 뭐로 했냐면 2x 마이너스 4로 나눠봤어요. 그럼 요것도 조립제법을 쓸 때 몫을 알고 싶어서 조립제법을 쓰는데 1, 2, 마이너스 6, 1 역시 계수만 썼어요. 그럼 요걸 제로로 하는 값을 쓰라고 그랬어요. 제로로 하는 값은 역시 2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맨 앞에 거 1 떨어진다,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맨 끝에 것이 요것이 역시 나머지, 요것은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식을 가만히 째려보시면요. 요 식하고 요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눠주는 식이 여기는 x-2로 나눴고 여기는 2x-4예요. 똑같은 식을 틀린 식으로 나눴는데 몫이랑 나머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가만히 째려보시면 요거 몇 배 했어요? 2배 큰 거로 나눴죠? 2배 큰 거로 나눴으니까 이 몫은 2배 쭉으로 들어야 돼요. 2배 쪼그라들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몫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느냐? 여기서 몫은 2분의 1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나머지는 변함없이 5예요. 자, 왜 변함이 없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식을 써볼게요. 이번엔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나눴어요. 뭐로 나눴냐면 이번에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자, 또 몫과 나머지를 알고 싶어서 또 나눕니다. 뭐로 나눠요? 요거 계수 1, 2, 마이너스 6, 1. 그 다음에 요걸 제로로 하는 값. 여러분 요걸 제로로 하면 얼마가 돼요? 요걸 제로로 하면 쭉 나가면은 1 넘어가죠. 양변에 2 곱해주니까 x는 역시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1 떨어졌다, 곱했다, 더했다, 곱했다, 더했다, 곱했다 해서 더하면 역시 5가 돼요. 역시 변함없이 똑같은 식을 선생님이 쓴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변함없고요. 역시 몫을 결정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자,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요거를 보시면 뭐로 나눴다고 봐야 되냐면 우리는 x-2로 나눴다고 봐야 돼요. 요것도 뭐라고 나눴다고 본다? x-2로 나눴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몇 배가 됐어요? 2분의 1배가 됐죠? 요식하고 비교할 때. 요식은 2분의 1배가 돼 있어요. 그럼 반, 요거보다 반 작은 거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럼 몫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몫은 얼마를 써줘? 2배를 붙여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역시 변함없이 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한 것 중에 왜 그러면 나머지는 변화가 없느냐? 나머지는 왜 변화가 없는지 선생님이 이유를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요. 자,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을 여러분 x-2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r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r이라고 써봤어요. 근데 이 fx라는 식을 요거를 이번에는 2x-4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여기 가서 얼마가 생겨야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생겨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식하고 요식을 비교해보세요.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졌어요. fx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fx는 안 변했는데 2배 큰 거로 나눴잖아요. 그럼 요건 2배가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돼요. 몫은. 몫은 2분의 1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2분의 1이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도로 x-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 식하고 요 식은 같은 식이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변화가 없어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할 건 우리가 나눗셈을 표현할 때 이 조립제법을 쓸 때는 여러분 이 몫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쭉 뭐 쩐 해가지고 여기다 b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로 이렇게 나누는 수가 있는데 요 수는 무조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x-알파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x-알파로 나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계산을 할 때 맨 앞에 거 풍덩 떨어지고 곱하고 쭉쭉 올라가고 쭉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쭉 써서 맨 끝에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까요? 그래서 맨 끝에 나온 수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바로 요게 나머지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몫인데 분명히 x-알파로 나눴으면은 요 식은 요 몫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식을 만약에 2x-알파로 나눴다. 2x-2알파라고 해야 되겠죠? 다시 써볼게요, 선생님이. 2x-2알파. 그럼 2배 큰 거로 나눴죠, 요거보다? 그럼 몫은 여기다 2분의 1배를 붙여줘야 돼요. 만약에 2분의 1 x-2분의 1 알파 반 줄은 거로 나누면 여기 있는 몫에다가 2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조립제법에서 나눗셈에서 이용하는 거야. 근데 조심할 거는 개수가 1차일 때만 씁니다. 2차일 때는 못 써요. 그건 나눗셈 앞에서 배운 그냥 직접 나누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나눗셈의 일종인데 개수가 1차일 때 사용하면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목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목조심, 개조심이 아니고 목조심을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배울 점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조립제법을 배웠을 때 꼭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연조립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조립제법.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이라는 수를요, 우리가 삼진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2 곱하기 3의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70이라는 수를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나누죠. 3이라는 수로. 요 3이라는 수로 계속 나눠요. 3이 6, 3, 3은 9. 29가 되나요, 여러분? 3이 6, 그 다음에 10 남으니까 3, 3은 9군요. 자, 해서 23, 이렇게 쓰면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2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아이고, 틀렸어요. 선생님이 미쳤어요. 얼마예요? 3, 3은 9 하면 나머지가 1 돼버리겠죠? 자, 미안합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1 될 거예요. 또, 요걸 또 3으로 나누면, 얼마야? 3, 7이 21,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될 거예요. 또 3으로 나누면 3, 2, 6, 나머지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쓸 때 이걸 거꾸로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써가지고 계수가 여기 있는 맨 처음 2가 여기 있는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계수 1, 2, 1, 2, 1, 2,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줘요. 이게 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x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는데 요 식을 a의 x-1의 3승 플러스 b의 x-1의 제곱 플러스 c의 x-1 플러스 d 이렇게 남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같은 내림차순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연조립제법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뭐뭐의 내림차순 꼴이에요. 이렇게 내림차순 꼴일 때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요. 자, 조립제법 써볼까요? 자, 먼저 쭉 나눠주는 수, 요 수의 개수 3, 그 다음에 0을 써줘야 돼요. 2차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써주죠. 그 다음에 요걸 제로로 하는 값을 여기다 딱 써줘요. 1이라고 딱 써줍니다. 그러면 맨 앞에 거 3 떨어지겠죠? 곱하면 3,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4 이렇게 되겠죠. 자, 또 써요. 요번엔 나머지는 놔두고 여기서 나머지는 놔뒀죠, 여러분? 그대로 나머지는 놔두세요. 요 4는 놔두고 나머지 못 가지고 시작.
또 1을 또 써줘요.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써요. 연속해서. 그래서 연조립제법이에요. 3, 6, 6,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눕니다. 또 목만 가지고 1, 3, 3, 9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만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씁니다. 요 3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A 값이 되겠어요. 요 9가 B 값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이 요거 C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요 4가 마지막으로 요 D 값이 되겠어요. 해서 우리가 답을 써주시면 A는 이꼬르 3, B는 이꼬르 9, C는 이꼬르 8, D는 이꼬르 4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연조립제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조립제법은 모양을 보면 딱 알아야 돼. x 뭐뭐에 이렇게 내림차순 걸. 그렇죠? 이렇게 내림차순 돼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연조립제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하고 배운 것이 나머지 정리하고 조립제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수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수정리. 인수정리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냐면 인수라는 말은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fx를 나눴어요. 뭐로 나눴냐면 x-알파로 나눴는데 이 x-알파로 나누어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라는 건 F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걸로 제로라는 값을 집어넣은 게 나머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F알파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조건이 우리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F알파가 0이면 여러분, F알파가 0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fx를 식으로 써보면 이것을 x-알파로 나눈 식이잖아? 그럼 목숨 qx고 나머지는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바로 나머지가 없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이럴 때는 요거하고 요게 곱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분해예요? 인수분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그래서 요 놈을 인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인수정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수정리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나누어 떨어져야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인수정리가 돼요. 그럼 이런 걸 어디서 써먹느냐 도대체. 어디서 써먹냐면 예를 들어서요. 미안합니다. I am sorry. That's a lie. 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자, 요런 3차식이 있어요, 여러분. 요걸 인수분해하래요. 자, 이렇게 긴 식,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길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이렇게 조립제법을 씁니다. 그럼 조립제법을 여기다 1, 마이너스 4, 1, 6 이렇게 개수를 써요. 자, 이해가요? 무슨 소리인지? 그럼 여기다 쓰는 수는 뭘 쓰냐면 요걸 나머지를 0을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를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0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맨 끝에가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쓰는 수는 뭘 써야 되냐면 요 맨 앞에 거분의 맨 뒤에 거. 요 맨 앞에 거분의 맨 뒤에 거에 요것에 약수를 써줘야 돼. 여기다가 약수. 그럼 1분의 6이니까 1분의 6의 약수는 뭐 있어요? 1, 2, 3, 6 이렇게 있겠죠. 물론 마이너스도 붙고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먼저 1을 해보세요. 1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있는 수를 다 더해서 요게 개수 아니에요? 2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개수의 합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개수의 합이 0 안 나오죠? 그쵸? 그래요. 그래서 1은 안 들어가요. 그럼 얼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해보세요. 그 다음 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해봤어요. 자, 마이너스 1을 해보면 맨 앞에가 1이죠, 여러분?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곱하면 5 하고서 더하면 6 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6. 아이고 0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겁니까? 요 식은 요거로 나눠서 요게 뭐죠, 여러분? x 플러스 1이 되는 수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몫을 써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0이니까 안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2차식인데 요건 칼쌈이 되겠네요. 1, 1, 2, 3 빼기 빼기 찍찍 나오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다? 자, 하얀 거로 써볼게. 맨 앞에 x 플러스 1 써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이런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써먹어요. 인수정리는 고차식 인수분해는 뭘 이용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같이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을 같이 배우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어떤 AX의 n승 플러스 BX의 n-1승 플러스 천 나가고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는 이런 고차식을 쓸 때는 A 쓰고 B 쓰고 계수 천 맨 끝에 C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쓰는 수 알파를 쓰면은 우리가 요건 인수분해가 x-알파 쓰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바로 몫이 오는 거겠죠? 몫이 와서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알파는 뭘 쓴다고요, 여러분? 알파라는 건 맨 앞에 거분의 맨 뒤에 거 A분의 C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것의 약수 A의 약수분의 C의 약수 요것의 약수들을 써주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 판단할 거, 요 계수의 합이 0이면, 무조건 여기는 얼마 들어간다? 알파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여기 딱 돼서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또 이제 재미난 거 하나 배워볼게요. 꼭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식을 이제 볼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있으면 이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합차의 공식으로 우리가 되는 걸 배웠어요. x의 3승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x 마이너스 1 배웠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 공식에서 외웠던 식이에요. 그럼 x 4승 마이너스 1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서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여러분 눈에 보여요 지금? 봐요. 여기 전부 x-1 있죠? 그대로 부호가 그대로 오면 돼요. 전부. 그대로 오고 나머지 옆에 거는 2차식이니까 1차식 왔죠. 3차식이니까 2차식, 4차식이니까 3차식 오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걸 증명 한번 해볼게. 여러분 x4승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하려면 조립제법 쓰면 돼요. 이렇게 4차, 3차, 2차, 1차 없으니까 다 0 쓰고 마이너스 1. 이거 다 0이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다 1 쓰라고 그랬지? 맨 앞에 거 1 뚝 떨어졌다. 곱했다. 더했다.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여러분 맨 앞에 게 x-1이 돼버렸죠? 그 다음 밑에 게 몇 차에 돼요? 3차가 돼야 되니까 x의 3승, x의 제곱,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쭉 전부 다 돼요. 알겠죠? 물론 요식은 더 돼요. 인수분해가. 요게 원래 우리가 앞에서 배울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더 되게 되겠죠? 지금 선생님은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규칙성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x의 3승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요건 x 플러스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 3차식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무지무지 임포턴트한 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x의 5승 플러스 1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써볼까 선생님? 조립제법으로. 자, x의 5승 플러스 1은 역시 조립제법을 쫙 써주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 자, 요거 1이 안 들어가죠. 다 더해서 0이 아니니까 1이 안 들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맨 앞에 거 툭,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마이너스 1 되면 되죠. 그럼 여기 봐요. 계수가 1인데 뿌라 마이너 뿌라 마이너 뿌라 마이너 된 뿌라 이런 식으로 전부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써보세요. x 플러스 1이죠.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대신 여기도 x의 7승 플러스 1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1 하고서 여기서 x의 6승 마이너스 x의 5승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또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하나 기억하냐면 여긴 전부 무슨 차수? 홀수차만 됩니다, 여러분. 홀수차 플러스일 때는
홀수차만 인수분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x의 n승 플러스 1꼴의 인수분해는 x 플러스 1 되고 여기 나머지 옆에가 뿌라 마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 그 대신에 요 n이 무슨 수가 돼야 돼? 여기에 홀수만 돼야 돼. 홀수. 그거만 하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2차, 3차, 4차 다 되죠? 홀수차건 짝수차건. 마이너스일 땐 다 돼요. 근데 여기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조립제법 확실히 알아두세요. 조립제법 아주 중요합니다. 인수분해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